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에서 31년간 수사관을 재직한 대검찰청 공인전문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신청서를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치료비 손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또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무사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이 하게 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함께 판결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자,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성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죄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배상의 범위인데요.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즉, 사기 등 재산범죄는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의 또는 이익의 가액, 성괴의 경우에는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는 치료비 손해, 위 범죄로 인한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배상 신청 방법 및 그 신청인인데요. 피해자 등 배상명령 신청서에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피고인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신청인의 서명과 날인, 전화번호를 기재한 증거 관련 서류가 있으면 이를 또 첨부하고요. 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범자, 약식 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력입니다. 배상 명령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배상 명령 신청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을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보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정본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민사상 합의한 경우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된 내용을 공판제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피해자 등이 형사 공판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등 수사 절차 진행 중 가해자가 합의가 안 된 경우 피해자를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상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